안녕하세요. 뉴젠솔루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회계관리, 재무회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조정 서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신중하게 잘 확인을 하셔서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 먼저 자산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계정 과목은 F2 도움 코드를 누르셔서 조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자산 계정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조회 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전체 자산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등록을 하실 때 먼저 자산 계정 과목 코드명과 그래서 계정 코드는 이제 3자리나 또는 5자리를 입력을 하시거나 F2 도움 코드를 눌러주셔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 계정 과목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범위 내에 있는 항목만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코드명을 이제 숫자 6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산명은 이제 원하시는 자산명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취득 연월일을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에 취득한 연, 월, 일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취득 연월일은 이제 감가상각비 금액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코드명과 자산 코드명과 취득 연월일이랑,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꼭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각 방법이 아래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정률법, 정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 같은 경우는 환경 목록에서 이제 회기 탭에 보시게 되면 기초정보관리의 환경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회계 탭이 있으신데요. 회계 탭에 9번에 보시게 되면 건물 외.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법에 건물 건축물은 무조건 정예법으로 이제 하게끔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수 없으시고, 이제 건물 외 유형고정자산 상각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할 거냐 해서 저는 이제 미리 여기다 정률법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입력을 하실 때 저기서 이제 입력하신 대로 이렇게 자동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초가액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말 현재의 취득가액 또는 단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초가액을 입력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조정 명세서에서 이제 고쳐야 하는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점 참고를 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기말 현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말 장부가액은 이제 자동 계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이제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자동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가 있습니다. 단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에 취득한 자산의 이제 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미상각분 조정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의 입력 시에는 제가 아까 이제 고쳐야 되는 이제 조정 명세서에서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4번에다가 입력 시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끌고 가는데, 이제 1번에다 입력 시에는 이 금액을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조정 명세서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단기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감소는 뭐 일부 양도나 매각 폐기가 있을 때 그 자산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번에 탭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정예법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법으로 설정할 시에만 활성화가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정해법이 하나 있는데요. 정해법에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6번이 활성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7번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 있습니다. 자산의 자본 지출액을 이제 경비 처리를 한 경우에 그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4번 취득가액에 포함을 안 하고 경비 처리한 경우에 여기 7번, 여기 단기 자본적 지출액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률법만 활성화가 되는 탭입니다. 아까 이제 6번은 정액법만 활성화됐는데 이제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정률만 삼각대산에 이제 가산이 되기 때문에 정률법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말에 의제 상각 누계액이 있다고 하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각을 이제 안 했는데 이제 상각을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각 한 걸로 보는 이제 의제 상각 누계액이 있다고 하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10번 상각 대상 금액은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9번 항목에 입력된 금액에 의하여 이제 자동 계산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은 이제 전년도에 조정해서 금액이 발생을 했을 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이 있습니다. 이 11번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제 상각을 이제 감가상각비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를 이제 입력을 하면 상각률이 이제 자동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이제 탭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동안 상각할 것인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가상각비를 산출할 이제 내용 연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이라고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 안에 감가상각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설정한 그 년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F2 도움 코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준 내용 연수 도움표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자산에 이제 업종 확인을 아래 하단에 업종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연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주 업종은 이제 자동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등록에서 등록한 주 업종 코드에 반영이 돼서 업종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상각 범위액과 한도액은 이제 자동 계산이 되는 거고요. 상각 대상 금액과 상각률을 이제 해서 자동 계산이 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13번 회사 계상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 계산이 되긴 되는데요. 근데 옆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수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수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계산한 금액과 회사가 이제 계산한 금액이 다를 시에는 이걸로 이제 직접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수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경비 구분은 고정자산의 용도에 따라서 이제 경비 구분을 선택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결산 시 선택된 경비 구분 번호에 따라서 이제 경비 구분별로 이제 감가상각비에 반영이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이랑 16번은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동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번 단기 의제 상각비는 말 그대로 단기에 의제 상각비가 있다고 하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전체 양도 일자도 이제 양도한 자산의 양도 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9번 전체 폐기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기한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 폐기한 자산에 이제 폐기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FE 도움 코드나 여기 말풍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업종 코드 도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시는 업종 코드 도움에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 등록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등록사항은 말 그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시고 싶을 때 이제 관리용어로 입력을 하는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서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부서 사원 등록에서 등록한 이제 부서들을 이제 거실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랑 현장도 마찬가지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기초정보관리에 이제 부서사원 등록, 현장 등록, 프로젝트 등록이 먼저 되어 있으셔야만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특별상각률이 있는데요. 이 특별상각 적용률을 이제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특별상각률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입력된 특별상각률에 의해서 상각비가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특례 내용 연수 적용 여부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제 여로 설정하신 다음에 직접 연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고정자산의 규격과 모델과 취득 수량과 구입처 제작사도 이제 입력을 하셔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변동 처리도 있다고 하시면 이제 변동 구분이 이제 양도냐, 폐기냐, 부서 이동이냐, 기타냐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변동 일자와 적요와 금액, 그다음에 변동 수량과 이제 변동 전과 변동 후까지 입력을 하셔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등록 방법과 이제 기본 등록사항과 추가 등록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